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건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건데요. 말씀을 안 드린 건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뺐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유치하지만 모든 분들께서 알고 매매하셨으면 하는 제 진실된 마음이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단한 게 뭐냐?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 해커입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라는 지표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토캐스틱, MACD, 그리고 일목균형표는 전문가들도 많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들이죠. 스토캐스틱과 MACD 지표에 대한 강의 영상은 이미 차트 해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께서는 얼른 시청을 하셔가지고 거래에 도움되는 정보들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 가지 지표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서 실전에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 되실 거니까요. 오늘 해드리는 일목균형표 강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지표만을 이용해서 우리는 차트에서 어떤 신호를 찾아낼 수 있고 그 신호를 받은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까지 싹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꿀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일목균형표 정복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일목균형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일목균형표는 지금 가격의 추세가 언제까지 오르거나 내릴 것인지 알아봄으로써 향후 가격을 예측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른 지표와 다른 점 캐치하셨나요? 다른 지표들은 추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분석하는 반면에 일목균형표는 시간 개념을 적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갈 것인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 추세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한다는 점에 착안한 분석 기법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일목균형표는 시간 개념을 적용해 만들었다는 것, 이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나의 매매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되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표 설정을 하셔야겠죠. 지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일목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여기 밑에 일목구름이라고 있죠. 트레이딩뷰 차트에서는 이 일목구름이 일목균형표랑 동일한 거니까요.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정은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 모습에 있죠. 리드 1이랑 리드 2가 색깔이 다를 텐데 이렇게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배경 색상도 빨간색, 파란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표 색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표 설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보시면 5개의 선과 2개의 구름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개의 선은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거를 말하고요. 구름대는 이렇게 붉은 양운과 푸른색의 음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환선은 이 푸른 색깔 선이 전환선이죠. 최근 9개의 캔들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죠? 전환선은 이런 방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다음으로 기준선, 붉은 색깔 선을 말하는데 이 기준선은 최근 26개의 캔들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맞죠? 전환선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선은 추세의 방향을 말해주는 선이 아니고요. 그저 기준일 뿐입니다. 자, 그럼 기준선이 주는 신호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꿀팁 나갑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일 때 기준선이 꺾이는 자리 있죠. 자,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 이런 자리들은 매수 진입 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 기준선이 아래로 꺾인다면 네, 맞습니다.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으로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준선을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은 N기간 동안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반을 긋는 선이기 때문에 돌파가 쉽지 않은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기준선을 못 뚫고 이런 식으로 계속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캔들과 기준선의 이격이 멀어지면 다시 붙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선과 캔들이 많이 멀어진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멀어졌죠? 그러면 반대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시 붙고 멀어졌다가 붙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후행 스팬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26일 후행시켜서 만든 선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종가를 기준으로 26개의 캔들 전으로 후행시켜서 그린 선인 거죠. 즉 현재 가격의 위치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 안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 결국 나의 위치가 높게 있으면 매도 관점, 낮게 있으면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후행 스팬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딱 캔들이 움직인 모양을 앞으로 빼놓은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생긴다면 바닥이나 천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다음 차트 흐름에서 지지나 저항으로서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후행 스팬만을 가지고 거래 진입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추세가 꺾일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 다른 지표를 같이 활용하셔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선행 스팬 1 보겠습니다. 선행 스팬 1은 이 붉은색 선이죠. 이 구름대의 붉은색 선인데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이렇게 중간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선을 26개의 캔들 앞으로 선행시켜서 그린 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맞죠? 그리고 선행 스팬 2는 이 푸른색 선이고요. 최근 52개의 캔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값을 연결해서 만든 선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겠죠? 이 선행 스팬 1과 2의 간격을 채운 공간을 구름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선행 스팬 1이 위에 있을 때는 양운이라고 부르고요. 선행 스팬 2가 위에 있을 땐 음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구름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선행 스팬 1과 2가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 되는 시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매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표를 같이 사용해서 추세를 보는 것이 좋고요. 저는 MACD 지표로 큰 추세를 보고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을 활용해서 추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구름대는 지지와 저항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구름대의 굵기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구름대가 굵은 구간에서는 뚫지 못하고 위로 다시 튕겨져 올라가는 경우와 이 구름을 뚫고 구름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구름대가 얇은 구간은 캔들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대의 굵기가 두꺼운 구간에서는 지지와 저항으로서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만약 캔들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간다면 횡보할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차트 보면서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환선의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 하는 시점을 찾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되면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데드 크로스가 되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선에 꺾이는 지점의 캔들을 확인하자. 여기 보시면은 밑으로 꺾였죠? 이렇게 아래로 꺾였을 때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움직임이 나오고요. 자, 여기는 위로 꺾였고요. 양봉이 나왔죠?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선이 꺾이는 지점, 그리고 캔들을 확인해서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기준선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선을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부딪혔고 여기서는 부딪히고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도 튕겼고 여기서도 튕겼고 이렇게 튕기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이 기준선의 지지와 저항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꼭 다른 지표 같이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기준선과 캔들이 멀어진다? 그럼 곧 추세가 반전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캔들은 항상 기준선에 붙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가능하고요. 이것도 다른 지표 활용하셔서 매매하시면 많은 도움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후행 스팬을 이용해서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꼭지점을 보고 천장과 바닥을 확인하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 꼭지점이 나오고 바닥 확인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여섯 번째, 선행 스팬 1과 2의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 이게 포착이 된다면 매수 혹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데드 크로스가 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후 골든 크로스가 된 이후에는 쭉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구름대가 굵은 구간은 뚫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 굵죠? 여기서는 바로 맞고 튕겨져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고 해도 구름대가 굵은 구간에서는 구름대 안에서 치열한 힘싸움을 하다가 얇아지는 구간에서 이런 곳 있죠? 이런 구간에서 구름대를 뚫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건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건데요. 말씀을 안 드린 건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뺐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유치하지만 모든 분들께서 알고 매매하셨으면 하는 제 진실된 마음이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단한 게 뭐냐? 이 후행 스팬이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2를 모두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면 강한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여기서는 후행 스팬이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1, 2를 다 뚫고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강한 하락 추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진짜 엄청 강한 힘으로 밀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일목균형표가 무엇인지 또 나의 매매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거래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차트해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해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